캘리포니아주의 폭염으로 찜통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더위에 지쳐 코피를 흘리는 학생들이 보고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시설 관리 부실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방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테네시주 멤피스 대학 근처에서 조깅을 하다 납치된 억만장자 상속녀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10대 한인 청소년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5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친구 엄마의 내연남이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첫 소식입니다. 화씨 100도대를 웃도는 찜통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구의 일부 학교에서는 에어컨이 고장나 90도에 이르는 교실에서 수업을 감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수업을 받다가 코피까지 흘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90도가 넘는 교실 안. 이 찜통 교실에는 작은 이동식 에어컨 하나가 전부입니다. 10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에어컨까지 고장났습니다. One of her classes, the air conditioner was not working, so they have to remove them to the auditorium. But there were other two more classes in there, so I don't understand how they're learning. LA 통합교육구에서 냉방시설이 고장난 교실만 1,900여 곳. 극심한 폭염으로 냉방시설이 작동을 멈추면서 고등학생 2명이 무더위에 지쳐 코피까지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고 10억 달러를 투입해 냉방시설을 교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로 구성된 Reclaim Our Schools LA 연합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nown that these issues have existed for a long time, we've been proposing this really a comprehensive plan to address things not just right now, but in the long term. 수시로 고장날 수 있는 냉방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나무를 심어 캠퍼스 내 그늘을 만들고 태양 전지판으로 대체하는 등 지속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부 측은 학생들의 건강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역시 줄일 수 있는 녹지화 프로젝트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까지 LA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며 주말부터 더위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일단 남가주 지역은 우려했던 대규모 정전 사태를 극적으로 모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기관 ISO는 전력공급 차질로 인해 어제 오후 에너지 비상경보를 가장 위험한 단계인 3단계까지 발령했지만 주민들의 절전 협력으로 전력량을 확보하면서 다시 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라메다와 팔로알토, 힐스버그 등 북가주 일부 지역은 전력 수요가 급증해 5만여 가구의 일시적인 순환 정전 조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국은 현재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 수급 역시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강제 단전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만큼 절전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에 대비해 예방접종이 권고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도 정기적인 접종을 통해 발병을 낮춰야 한다는 건데요. 올 가을부터 2개의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오는 가을부터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유행하는 독감에 대비해 예방 접종이 권고되는 것처럼 같은 코로나19도 정기적인 접종을 통해 발병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nnual updated COVID-19 shots matched to the currently circulating strains for most of the population. I really believe this is why God gave us two arms, one for the flu shot and the other one for the COVID shot. 지금까지 미국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2차례 접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연령에 따라 2차까지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이 변이 BA.5가 우세종으로 올라서자 이에 특화한 백신이 개발됐고 미국은 지난 1일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And so we fully expect that the updated bivalent vaccines containing BA.4, BA.5 sequences will offer better protection against currently circulating strains than the original vaccines. 이번 주부터 특화 백신이 배포될 예정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DC는 이번 접종으로 최대 10만 명의 입원과 9천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고 수십억 달러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더는 재택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 데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공급 역시 내년에 소진을 앞둔 상황. 또 다른 변이 출현과 재확산에 대비한 당국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측 문제 제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데 당장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안 본부장은 두 나라가 공식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 정부도 한국 측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미국 무역대표부도 한미 간 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타이 대표가 한국 측 우려를 주의 깊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시행령에 한국 측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We certainly stand ready for serious consultations. We'll have more details in the coming months as we begin the domestic rulemaking process. 그런 만큼 시행령에 담기는 전기차 배터리 세부 지침을 포함해 최대치를 요구해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제 개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많은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은 경제안보동맹 한국의 불만에 바이든 행정부도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미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도록 한 법의 근간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가져올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대학 근처에서 조깅하다 납치된 유치원 교사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멤피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5시쯤 피랍된 현장에서 20여 분 떨어진 곳에서 지난 2일 납치된 엘리자 플래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4시 20분쯤 플래처는 조깅하던 중 SUV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고 현장에는 산산조각난 휴대전화와 버려진 물병 등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Today is a very sad day in the city of Memphis. Further forensic investigation by the MPD traffic unit positively identified the body was, in fact, Eliza Fletcher. 경찰은 납치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끝에 38세 흑인 남성 클레오사 앱스턴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자택에서 검거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플래처는 멤피스 소재의 하드웨어 공급업체 오길 주식회사 창업자 조셉 오길 3세의 손녀로 알려졌으며 32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10대 청소년이 친구와 함께 친구 엄마의 내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6일 50대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6살 한인 저스틴 윤과 가브리엘 데이비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르팅에 거주하는 51세 다니엘 메코 집에 침입해 칼과 총으로 이 남성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침입하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니엘 맥코는 데이비스의 엄마와 과거 내연 관계가 있었고 살해가 일어나기 몇 주 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저스틴 윤과 데이비스는 당초 맥코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집에 침입했다가 이 남성이 나타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10대 청소년 윤과 데이비스를 성인 범죄자로 간주해 기소한 상태며 각각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소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예산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던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일부 확정한 상태인데 국회 승인을 거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물 설계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6년에 준공된 LA 총영사관 건물입니다. 올해로 66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보수 작업을 거쳤음에도 워낙 낙후된 상태라 재건축이 꾸준히 추진돼 왔지만 한국 정부의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아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일부 비용을 포함시키면서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금 운영 계획 안에 내년 예산에 25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일단 25억으로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관건은 국회의 승인 여부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LA 총영사관이 보고한 공간 재건축 사업 비용 882억 원 가운데 공간 설계 비용으로 25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배정했는데 오는 12월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우리 동포사회의 수건 사업이었던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부터 공간 재건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축 건물에 대해선 주상복합이나 두개동의 복수 건물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총영사관 측은 한국 문화를 알리고 동포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작업을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주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해제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오늘 팬데믹 이후 시행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28개월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택시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s our subway sign. So places like shelters, correctional facilities, detention centers, and yes, mass transit, you'll see this little character. Masks are encouraged but optional. I think it's the right decision to make. I don't wear the mask on the subway. 한편 일각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이번 지침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방역에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을 의식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새벽 2시 16분쯤 한인타운의 유가와 마리포사 인근 상가 건물 2층에서 화재가 일어나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관 88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불길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9시에도 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60여 명이 출동해 진화했다며 이번 화재를 방화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이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재정 전문 사이트 월렛허브는 생활 여건과 안전성, 의료시설 등의 조건을 종합해 은퇴하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은퇴 후 살기 힘든 최악의 도시로는 텍사스주 러복시가 꼽혔으며 캔자스주 위치타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가 그 뒤를 기록했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LA는 34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3,800에서 9,800보씩만 걸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덴마크 남부대학의 노아센터 연구팀이 걷기 운동과 치매 사이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 9,800보를 걸으면 치매 발생률이 50%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일 3,800보만 걸어도 치매 발생 위험이 25%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행 속도도 치매 발생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활기차게 걸었을 때 치매 발생률이 57%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7만 8천여 명을 평균 7년간 추적 관찰했으며 참가자 연령대는 40에서 79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몸이 좋지 않거나 의욕이 없는 노인들이 걷기 운동을 하는데 많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 시행을 결정하자 최근 한국도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도 보복을 경고했는데요. 동참하는 국가에는 모든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줄을 끊으려던 시도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올 들어 7개월 만에 에너지 수출로 970억 달러, 우리 돈 134조 원을 벌었습니다. 이에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정 가격을 정한 뒤 더 비싼 값으로는 사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내일 러시아산 천연 가스까지 가격 상한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Here the objective is we must cut Russia's revenues which Putin uses to finance his atrocious war in Ukraine. 최근 우리 정부도 참여 의사를 밝히자 러시아 외무부가 공개적으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면 심각한 부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참하는 국가들을 구매자 카르텔로 표현하며 에너지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ни нефть, ни уголь, ни топочный мазут, ничего не будем поставлять. Мы будем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ять наши контракт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전체 원유의 5% 정도. 관건은 러시아산 최대 수입 국가인 중국과 인도입니다. 이들 국가가 동참하지 않으면 제재 효과도 없이 국제적인 에너지 대란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이미 러시아산 가격 상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소용이 없는데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편이지만 신흥국들은 부도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또 올랐습니다. 1,384.2원. 오전 한때 1,388원도 넘었지만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쏠림 현상에 관해서는 당국이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다. 환율은 최근 일주일 사이 3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벌써 6거래일 연속 장중에 올해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유럽의 에너지 위기,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물론 유로와 위안화 모두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기껏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우리가 사오는 가격은 별로 안 떨어집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8월 말 기준 4,364억 달러. 그나마 안정적인 수준인데다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순 채권국입니다. 하지만 달러 빚이 많은 신흥국들이 문제입니다. 이미 스리랑카가 지난 4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고 파키스탄, 라오스, 튀르키예는 물론 체코와 헝가리도 불안한 수준입니다. 만약 부도라도 나면 위기가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초강세는 멈출 기색이 없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이 1,400원은 물론 1,500원도 넘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구조된 포항아파트 침수 사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은 밤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펌프 3대가 동원돼 이제 90% 이상 물을 빼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중으로 배수 작업을 끝낸 뒤 다시 추가 수색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신고됐던 실종자 숫자는 7명이었지만 현장에서 9명이 발견된 만큼 추가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차량 66대 내부를 모두 확인한 결과 새로 발견된 실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빗물이 너무 빠르게 들이차면서 주민들이 탈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물이 찰 때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되면 그 출입구가 막히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서 그 탈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 역시 입구까지 가득 찬 물에 곧바로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색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늘부터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경찰청은 6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린 상태로 국과수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피 안내 방송을 했던 관리사무소 관계자들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공소시효를 이틀 남기고 조사가 진행됐는데 검찰이 이르면 오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오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김 씨에 대한 전격 조사에 나선 겁니다. 약 2시간 반에 걸친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나선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16차례에 걸쳐 음식값 등 180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였던 지난해 8월 민주당 인사 3명과 밥을 먹은 뒤 식사비 7만 8천 원을 도청 업무 추진비로 지불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김 씨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며 자신을 수행했던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측근인 배 씨의 잦은 법인카드 결제를 완전히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 차례 조사했음에도 다시 김 씨를 불러 캐물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검찰의 기소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정쟁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정치적 수사라는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학력, 또 전시회를 열며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 이 3가지로 정했습니다. 또 최대 100명으로 꾸려지는 특검팀의 3분의 1은 공수처 인력으로 채우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은 빼고 민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정치 공세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고가의 장신구들이 윤 대통령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면서 윤 대통령을 다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과 고발까지 민주당은 잇따라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해 추석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달 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의원들이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대만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7일 오전 시릴 펠레바 유럽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프랑스 상원 대표단이 대만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사흘간 대만에 머물면서 라이칭더 부총통 등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같은 날 밤에는 스테파니 머피 의원이 이끄는 미국 하원 의원단도 대만을 방문했는데요. 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군은 이날에도 대만 해협 중간선 너머로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나사의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이 별들이 탄생하고 있는 타란툴라 성운을 포착했습니다. 가운데 파란 점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어린 별들이고 가장자리의 붉은색은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16만 1000광년 떨어진 대마젤란 은하에 속해 있는 이 성운은 실가닥 모양으로 길쭉하게 형성된 우주먼지가 거미를 닮았다고 해서 독거미를 뜻하는 타란툴라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우리 은하 주변의 별 형성 영역 중에서는 가장 크고 밝다고 합니다. 미국 LA시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한국계 존 리 LA 시의원은 지난주 LA 시의회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미국에서 특정 드라마 등을 주제로 공적인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1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한복을 입고 중국 전통 무술을 하면서 김장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개량 한복을 입은 여성이 손가락으로 배추를 돌리면서 거리에 등장하는데요. 또 머리로 배추를 뚝딱 반으로 쫙 가르고 공중에서 휘두른 칼질 한 번에 여러 재료가 조각납니다. 중국 무술의 일종인 소림 건법을 하듯 준비한 재료와 양념을 버무리는데요. 10만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무술 소녀로 변신해 김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틱톡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높은 조회수와 함께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 요리 영상 중에 최고, 액션 영화 같다라는 반응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누리꾼 사이에선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국의 문화 공정이 이어지는 상황에 우리 전통 음식과 의복인 김치와 한복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퍼뜨릴까 우려했는데요. 앞서 1,4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유튜버 리찌치는 지난해 우리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올린 뒤 중국 음식이란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경북 포항에서 건물 한 동 전체가 흙탕물에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일부 누리꾼은 부실공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을 해당 펜션 주인의 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최근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펜션은 20년 건설업에 종사하신 아버지께서 마지막 노후를 위해 직접 지었다면서 아버지께서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짓는 마음으로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었다고 자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건물이 무너진 건 저수지 물 방류로 토사가 밀려와 집안이 침식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셨다면서 유언비어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는데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속히 회복하길 바란다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인도가 자랑하는 첨단 도시가 폭우로 인해서 마비되자 웃지 못할 직장인들의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풍자물로 대책 없는 당국의 무능함을 꼬집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태운 트랙터가 물에 잠긴 도로 위를 지나갑니다.
인도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IT 허브 도시 벵갈루루의 출근길 모습인데요. 최근 이곳에 며칠간 많은 비가 쏟아져 도로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굴착기가 고립된 주민을 구하고 고가의 차량이 침수된 모습도 보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당국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뿔이 난 인도의 누리꾼들. SNS를 통해 모바일 차량 공유 예약 서비스 우버의 화면에 택시 대신 보트 이미지를 띄우거나 물에 잠긴 집안 사진을 올려 홍수 피해를 풍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가 공개한 건데요. 전투기 한 대가 곡선을 그리면서 추락합니다. 러시아 포격에 폐허가 된 체르니우에 사는 72살 발레리 씨가 총으로 격추시킨 건데요. 그는 지난 3월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34가 상공에 나타나자 총을 들었고 주변의 군인들을 독려해 함께 총격을 가해 명중시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전투기 잔해를 차고에 보관 중인데요.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메달까지 받은 할아버지. 하지만 총을 들고 직접 쏘는 모습이 영상에 등장하지 않아서요. 누리꾼들은 총으로 첨단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게 가능하냐며 사실 여부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영국 런던에 있는 초고층 빌딩인 샤드 등 서유럽 수도들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는데요. 혹한의 유럽을 담은 이 영상,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의 홍보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된 후 얼음 도시로 변한 유럽의 풍경을 상상해서 표현했는데요. 러시아에 가스가 없으면 올 겨울 유럽은 빙하기가 덮쳐 추운 겨울을 보내게 된다고 예고한 겁니다. SNS에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영국 데일리 메일은 가스프롬이 유럽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배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을 일축하기 위해 러시아 매체들은 문제의 동영상은 개인의 창작물에 불과하다면서 제작자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